이번엔 임플란트 나사 풀림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아마 일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뭐 비슷한 내용을 다시 올려도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임플란트 모델입니다. 모델. 좀 크게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나온 모델이죠. 이 부분은 픽스처라고 해서 식립체죠. 우리 몸 안에 뼈와 붙는 부분입니다. 뼈와 결합하는 부분이고요. 이 결합하는 부분에 이제 지대주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류 타입이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위에 스크류를 넣어서 이렇게 헥사 드라이버로 조이는 거죠. 그러면은 안쪽은 뿌리 부분은 이제 잇몸의 뼈 속에 들어가 있고 위에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치아가, 보철물이 치아가 올라가는 걸 저희 보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임플란트 부분이고요. 식립체, 그 위에 이제 어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지대주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보시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스크류를 조여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브릿지를. 이렇게 브릿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크류를 여기 안쪽을 조여놓는데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전력이 작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쇄되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되는데 비해서 하나짜리 심는 경우에, 특히 어금니 부위에 심을 경우에는 하나짜리가 안쪽에서 힘을 계속 받으면서 나사가 풀릴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래서 어금니 부분은 한 개 이상 두 개 심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뭐 과잉진료라든지 나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서로 이제 반대되는 방향 힘을 서로 이제 분담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기계적으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그런 힘을, 상쇄되는 힘을 부여해 주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류를 조이게 되면 조이고 이 위에 치아가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저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브릿지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사가 아주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걸 조일 때 30뉴턴, 뭐 40뉴턴 정도로 조여놓는데 보통 처음에 한 번 조이고 나서 한 15분 정도 있다가 원래는 한 번 더 조여주는 게 뭐 원칙이기는 해요. 왜냐면 금속이라는 게 변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조였을 때 첫 그 임플란트 식립체와 이 스크류가 결합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가. 네,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15분에 걸쳐서 한 번 더 조여주는 게 원래는 맞고요. 그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여놓은 스크류가 아주 살짝이라도 보통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드셔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토크감이, 이 조이는 힘이 끝단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 힘이라는 게 10에서 15뉴턴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호동이 와도 사실 기계로 돌리는 거에 한참 못 미쳐요. 제가 강호동 힘을 무시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페티병을 돌려놔도 꽉 조여놨을 때 그 꽉 조여지는 힘의 정도가 거의 끝에 집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재료의 기계적 성질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고 풀릴 때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 뚜껑을 열 때 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푸는데 끝에서 살짝만 돌아도 이게 끝에서는 조금 풀리고 나서는 그 뒤에 매우 쉽게 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 스크류가 안쪽에서 아주 약간만 풀려도, 아주 약간, 정말 한 5도만 풀려도 위에 픽스처는 흔들리게 됩니다. 미세하게 흔들리게 돼요. 이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 입안에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입안에서 만약에 하나짜리가
이만큼이 돈다, 조금씩 돈다라고 했을 때 환자분은 아주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드실 때마다 이게 박히는 힘이 작용해서, 누르는 힘이 작용해서 강하게 누르면, 이게 강하게 눌리게 되면 사실 또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위에서 꽉 조였다는 거는, 세게 조였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핵사가 존재해요. 저희가 이걸 핵사라고 합니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죠. 팔각형,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있는 팔각형과 바깥에 있는 팔각형이 맞물려서 꽉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류를 조여주게 되면은 위아래 핵사가 꽉 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임상적으로 아무리 15번에 걸쳐서 2번을 조여놔도 사실 한 3년,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브릿지를 스크류 안에 내면을 보기 위해서 풀러봤을 때 거의 안 풀리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무슨 100뉴턴으로 조여놓으면 아마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이 환자 입 안의 환경이라는 거는 꼭 이걸 저희가 조이는 힘뿐만 아니라 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 뿌리 속에, 입 속에 들어있고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뭔가 움직이는 힘이 꾸준히 가해지기 때문에 이 어버트의 변형이 오든 혹은 이제 스크류의 어떤 풀림이 오든지 간에 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약간만 풀려도 분명히 움직임이 오고, 그렇다면은 이 움직임이 왔을 때 이렇게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움직임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부로 틈이 존재하게 돼요. 임플란트와 이 지뢰류 사이에, 이 금색 물건과 이 회색 물건 사이에 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게 좌우로 안쪽에 있는 뿌리에 불필요한 힘을 전달하면서 중간에서 목이 부러지는 경우죠. 중간에서. 이걸 저희가 안쪽에서 스크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터널 타입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타입에서 가장 안 좋은 경과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티어링이라고 해서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거예요. 바깥쪽이 찢어지는 거죠. 바깥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버트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버트가 찢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아주 슬픈 결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안쪽에 뿌리가 건전하다고 봤을 때 이걸 꺼냄으로써 슬픈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어버트가 찢어진 경우에는 어버트는 교체하면 되거든요. 이제 어버트를 교체하면서 보철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비용이 든다는 면에서 그 역시도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플란트를 처음부터 다시 심는다거나 제거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 어버트, 지대주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가 풀린 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은 이 식립체가 찢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히 슬픈 일입니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 뒤로 어버트가 저희가 아무리 스크류를 조여서 고정하려고 해도 고정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상부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임플란트가 찢어졌는데 모르고 계속 스크류만 돌리고 왜 이러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단계는 비단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나서만 생겨나는 건 아니고 본 뜨는 단계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뭐 스크류를 뭐 조이는 건 이 위에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도 과도한 힘이 주어진다면 아래 픽스처가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 스크류가 부러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꽤 슬픈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쪽에서 부러져 버리면 눈에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어져서 이게 강하게 조여져 있는데 비해서 만약에 안쪽에서 부러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넣어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크류 리무벌 키트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는 키트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나오면 다행인데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별로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 식립체 뿌리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